네, 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강좌는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입니다.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라는 제목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총 16강 강의 중에 지금 강의는 4강입니다.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화성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 그 강의를 맡아주고 계신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벌써 이제 4번째 시간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기본 계획은 이게 이제 유튜브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길면은 우리 저 유튜브 독자들은 이렇게 좀 짧은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30분을 예상하고 이제 사실은 했던 건데 하다 보면 다 지금 1시간짜리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또 막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40분을 목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예, 간결하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간결하게 한번 이제 목표로는 잡아 보겠는데 뭐 어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암의 새로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존의 상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때 예. 연암 문학의 위대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연암의 새로운 생각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연암이라는 인간이 그 시대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지금에와 통하는 그런 신선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해와 관련되는데 예. 오늘도 한번 이제 그것과 관련된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로 한번 이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제 제목이 까마귀는 검은색인가라고 너무 좀 당연해 보이는 지금 제목을 달았죠. 그렇네요. 까마귀는 검은색이지. 그렇죠. 까마귀는 검은색이지 뭐 진짜 딴 게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연암 선생이 까마귀가 검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예.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예. 까마귀는 근데 왜 까마귀라고 할까요? 까마니까 까마귀 그렇죠. 아닐까요? 사물은 되게 이제 명칭이 예.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원래 사물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에 의해서 지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류탄 하면은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류가 한자로는 석류류예요. 그러니까 수는 손수, 손으로 던지는 무슨 모양? 석류 모양. 석류 모양의 폭탄이 바로 수류탄이에요. 예. 낙하산은 무슨 모양일 것 같아요? 낙하산. 낙하산은 그 산이요. 예. 우산산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떨어져 내리는 우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지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의성어 의태어가 많죠. 그래서 개구리는 왜 개구리입니까? 개굴개굴 우니까. 개굴개굴 우니까 개구리. 그다음에 매미는 맴매물. 그렇죠. 매미는 맴매물로서 매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가 있고 지금 이제 까마귀처럼 모양. 그래서 까마니까 까마귀. 예. 백로는 백로는 하얘니까 백로네요. 그렇죠. 흰백자를 써서 백로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는 당연히 까마니까 까마귀예요. 예. 근데 연암은 까마귀가 까맣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죠? 궁금하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이 그림 살짝 한번 보시고. 예. 근데 이제 까마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연암이 서두에 좀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먼저 읽어보죠, 뭐. 예. 달사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속이는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달사라고 해서 어찌 사물을 쫓아다니며 눈으로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10가지를 떠올리고 10가지를 보면 마음에 100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 야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무궁무진하게 맞대응할 수가 있다. 네. 일단은 이제 달사하면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속이는 누구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예.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상할 게 없대요. 근데 뭐 그냥 의심스러운 게 많은 게 이게 다 우리 속인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저걸 보면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무슨 꿍꿍이야? 그렇지. 네. 근데 연암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왜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연암은 글에 따르면 본 것이 적어서. 적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의식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 보고 들은 경험을 가지고 나의 사고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적으면 그 경험의 세계가 나의 진리 체계의 전부가 되니까 예. 그 안에 내 경험 밖의 것들은 다 이상하거나 낯서니까 의심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연암 말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런데
달사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뭐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떠올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인데 예. 사실은 요 얘기가 엄청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생략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글 같은 거 산문 글을 쓰고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책으로 나오면 좀 그런 거 보세요. 예. 이게 왜냐면 되게 중요해요. 이 예. 경물 취지와 유추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학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예. 어쨌든간 좀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도 유추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머지를 미루어 깨닫는 방식으로 예.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볼 것 같으면 예. 본 것이 적은 사람은 예. 그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예.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사물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제 혼자 의심하여 화를 내며 한 가지라도 생각과 다르면 만물을 모조리 비방한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백로의 세계에서만 살던 사람은 세상이 다 무슨 색이겠어요? 하얀색이겠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까맣다. 뭐 그래서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군요. 또 물오리만 보면은 그 다리가 어때? 물오리 다리. 다리가 짧고. 짧죠. 그럼 예. 백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거 위태위태하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그 얘기. 이게 들겠죠? 되면 장자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예. 그럼 이제 학을 갖다 위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자체는 다 각각의 모양이 있는데 예. 차이일 뿐인데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의심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다 비난한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 그죠? 게 네. 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음. 이게 예전에 이옥 선생 수업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저희는 네. 또 문학의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과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신 분이라든지 네. 어디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상황들이 다 다르고 사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뭔가 좀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서 다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예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맞아요. 좀 이게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거나 네. 다 백로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한참 더 낮다.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좀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공동체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너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적어요. 그게 저도 이제 열아일기 이제 완도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독자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예. 그럼 저도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학문의 세계에서 늘 관념의 세계에만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열아일기 완도 클럽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다 저마다 각자의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사는 거고 방식으로 살아갈 뿐인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걸 남을 갖다가 손쉽게 여기고 배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를 많이 만나봐야만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하나를 봐야 또 열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이해하는 시선이 일단 필요하다. 이걸 일단 배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이제 또 연합의 말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다음, 읽겠습니다. 네,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옅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볕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치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네, 이제 까마귀가 있는데 햇빛이 딱 비쳤더니 순간적으로 푸른색으로 빛나요. 그래서 요건 푸른 까마귀. 살짝 붉은색으로 빛나요. 이거는 붉은 까마귀. 그래서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되고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된다. 좀 이 얘기거든요. 예. 동의가 되세요? 예. 좀. 그래요? 그럼 내가 반박을 해볼게요. 예. 자, 이제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까맣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딱 빛에 의해서 빨간색으로 빛났다. 이제 다시 까만색이 되겠죠, 나중에는? 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빛나는 그 색을 가지고 요건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단어는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예.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떤 순간적으로 변하는 색깔을 가지고 다른 명칭을 붙이면 언어 생활에 좀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완벽한 검은색 네. 이런 게 과연 자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보면은 이제 뭐 저희도 머리에 흰 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보면은 머리카락을 돋아 보면은 약간 살짝 갈색 머리도 있고 그게 나중에 변색이 된 것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검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까마귀 날개나 깃털에도 전부 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냥 우리가 물감을 칠하듯이 검은 색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햇볕이 비쳤을 때 그 비추면서 자주색으로 솟구쳤다는 건 그 안에 검은색으로 우리가 늘 느끼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검다고만 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말에 따르면 햇빛 때문에 우리가 색깔이 다르게 비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색깔에서 다른 색으로 순간적으로 딱 빛났는데 그걸 가지고 푸른 까마귀 이렇게 이제 붙여버리면 뭐 시적 허용은 되겠지만은 언어 생활에도 혼란이 일어나고 그걸 그렇게 과연 그렇게 붙이는 게 정당한 것인가 충분히 의문을 좀 품을 수 있지 않나 싶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네요. 이제 뭐 김 선생님 말씀도 이제 틀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일단은 감사 이거 앞부분으로 다시 가볼게요. 예. 잠깐 까마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실제로 색깔이 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까는 저거 못 봤죠. 좀 전에는. 예. 실제로 보면 파라스름한 게 있죠. 예. 원래요 순수하게 지금 잘 말씀하신 순수하게 까만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래요. 저렇게 푸른색으로 있는 게 많고요. 검붉은 색이 또 그렇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보고서 사실은 검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푸른색 계열로 빛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푸른 까마귀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거 그렇지 않나요? 그렇네요. 또 붉은 까마귀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까마귀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이제 연암 요것에 한정해서 보자면 예. 우리가 이제 까마귀가 검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그 순간적으로 다르게 빛나는 거에다 그 명칭을 붙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제가 다시 연암의 입장에서 한번 또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지만 먼저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연암이 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랴?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뭔가 물론 요거는 이해가 가겠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저 까마귀가 정해진 색이 없대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가 왜 푸르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자꾸 그거를 틀에 가두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까마귀는 까만데 그걸 왜 정해진 색이 없다고 하죠? 까만하고 우리가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정해버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고 그쵸? 정한 건 인간이 말한 걸로 그러니까 정한 이제 거니까. 하나의 색으로 정한 거야. 까마니까 까맣다. 근데 왜 정해진 색이 없다고 했을까? 그건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좀 그죠? 오늘 근데 좀 재밌네요. 그 다음 걸 보면은 왜 보지도 않으면서 또 미리 판정하느냐. 이제 연암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뒤쪽에 있어요. 왜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까마귀를 가지고 온갖 색을 고정한다. 근데 일단은 연암의 저 주장이 맞는지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예. 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모네의 루앙 성당. 모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화가 무슨 파화가? 인상파. 맞습니다. 인상파화가. 원래 그 인상 그때 가슴이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그래서 이제 마네모네가 인상파 화가인데 그 인상파라는 말도 이 모네의 인상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 인상에서 따온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루앙 성당인데 몇 개월에 걸쳐서 똑같은 장소에서 루앙 성당을 그린 건데 저게 지금 뭐냐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비온 날, 흐린 날, 갯날. 그럼 이 가운데 어느 게 루앙 성당인 거예요? 이 여러 개의 숭당 가운데 어느 게 루앙 성당의 본질일 것 같아요?
색으로는 본질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느 거를 그러니까 하나를 고르라면 맨 끝에 오른쪽. 왜요? 그게 왠지 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그래요? 색깔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저 각각 하나가 다 루왕성당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어느 예. 하나만이 루왕성당이고 나머지가 아닌 게 아니라 예. 하나마다 다 루왕성당의 본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상파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사물의 색은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네. 빛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따라 달라지는 맞네요. 가운데 있는 특정한 어떤 그 상황을 포착해내는 게 인상파 화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파는 어떤 사물의 색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현대회화 이론의 출발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갇힌 색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그 색이 5분 전에 본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내가 눈앞에서 보는 그 이때 인상, 그거를 갖다가 그려내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인상파의 특징일 텐데 현대 회화 이론에 따르면 사물의 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빛에 따라 달라진다요. 아까 연암의 말이 통하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놀란 게 아니 연암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었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을 하나로 가두잖아요. 예. 근데 연암은 아까 저 사물의 색은 정해져 있지 않대요. 빛에 따라 푸른색으로도 빛나고 붉은색으로도 빛나는데 진짜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진짜로. 똑같은 말을 해서 이 인상파 회화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연암의 인식은 전혀 틀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검은색이 없어요. 다 푸른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만데 푸른색으로 빛나는 까마귀, 붉은색으로 빛나는 까마귀. 예. 연암만이 옳은 소리 했어요. 그렇네요. 진짜로. 우리는 그냥 대충 보고 피상적으로 검어쿤 가까이 봤더니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연암의 남다른 관찰력. 보이지 않는 데서 예. 자신만이 보이는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뭐 삼조고라는 건데 원래 그 까마귀가 예. 달이 셋인 건데 저게 태양의 색이에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중국 전설에 이 태양 이제 삼조고 처음에 10마리였는데 예. 요 얘기가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활로 쏘아서 죽였죠. 그렇죠, 맞아. 예. 얘라고 하는 이제 예. 나머지 9마리 쏘고 막 또 항아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예. 재밌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18사략을 보시면 18사략에도 나오는군요. 예, 만화 네. 1권에 나와요. 그렇구나. 고우영 선생 만화 1권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깃발이기도 한데 옛 사람들은 까마귀를 무슨 색으로 인식했다는 걸 말하죠? 검은색으로.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붉은색. 인식했기 예, 때문에 맞네요. 예. 네, 태양의 색인 거예요. 그렇군요. 저건 저 까마귀가 있고 저 위에 있는 건 뭘까요? 그 비슷한 새 같은데 하얗네요. 같아요. 그죠? 비둘기인가요? 아니요, 까마귀 같아요. 그래요, 까마귀예요. 저게 부리도 다르고. 제가 기사 갖다 이렇게 캡처한 건데 경남 합천 지역에 저 까마귀, 흰 까마귀가 나타나서 예. 뭐 천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새라는 둥. 그래서 알비노구나, 저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엽록소 이상이 된 새죠. 예. 그래서 하여튼 흰 까마귀도 있다고요. 그렇네요. 정해진 색이 없네. 네, 까마귀는 꼭 새카만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고 연암이 옳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연암의 다른 시선이에요. 그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네요. 우리가 이제 진정한 발견자란, 그러니까 뭐 창조자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그게 창조자예요. 남들은 늘 까마귀를 상투적으로 보고 까매. 근데 연암은 까맣지 않네. 네. 남들은 다 까맣다고 했는데 연암만이 제대로 봤어요. 그렇네요. 이게 바로 관찰자이고 이게 발견자이고 이게 창조자인 거예요. 연암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저러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까마귀는 그냥 까맣다고 보는데. 그렇겠죠. 네네. 대부분 별로 그런 거에 의문을 갖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교육적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예. 하나의 틀로 가두면 안 돼요, 생각을. 아까 이제 연암이 보지도 않고서 또 고정해 버린다고 하잖아, 선입견으로. 그러면서 맞아요. 세상의 모든 색을 하나로 또 이렇게 가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 문제인 그쵸. 거고. 화이트도 뭐몇 가지 몇십 개의 그 화이트가 흰색이 있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보니까. 하면 굉장히 그냥 생각이 단순해질 지면 좋을 때가 있는데 네. 그 세상은 또 단순하지 않으니까. 네. 무지개도 사실은 7가지 색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그쵸. 색인데 대표해서 할 뿐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계라는 것도 모호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의 틀이나 이렇게 하나의 틀로다가 이렇게 그걸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채롭게 빛나는구나.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연암은 예. 그 시대는 되게 절대주의 시대인데 오늘날에야 뭐 차이 다양성을 워낙 다양하게 당연하게 그렇죠. 많이 자극을 해줘요. 그때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발언이 되겠어요? 그 되게 그거는 그 이단적인 발언. 위험한 발언이 위험한 되잖아요. 발언. 그러니까 그때는 위험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옳은 발언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연암 선생이 까마귀가 파랗다고 그런다더라.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신나게 비웃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꼼꼼히 봐야 되듯이, 그렇죠. 우리가 좀 뭐 아까 항상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지만 정말로 좀 오래 그걸 좀 바라보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꼼꼼하게 관찰한다는 게 그게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꼼꼼하게 관찰할 때 거기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예. 또 어떤 예술가든 뭐든 이렇게 좀 발견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암은 일단 관찰자예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잘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번 요거 한번 더 읽어보시죠. 예. 색과 빛, 형과 태.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자는 비단 까마귀를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검은색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 물은 현묘하기 때문에 비출 수도 있고 오칠은 검기 때문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것엔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형체가 있는 것엔 자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그러니까 검은 것을 가지고 어둡다. 이건 검은색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래요. 예, 왜냐? 그렇네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건 비추지 않는 그냥 깜깜함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연한 말은 물 밑에 보면 맞아요. 어때요? 검죠. 예. 그런데 그렇게 또 비추잖아요. 물은. 예.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비춰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영 얼굴이, 영상 예. 보면 되게 그래서 멋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막 오칠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반짝이는데 예. 그거 두껍게 칠하면은 약간 검은색으로 빛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예, 얼굴이 보이는. 그러니까 검은 것이 어두운 게 아니라 검기 때문에 비출 수가 있어요. 신선한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색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대요. 연암이 그때 그 어떻게 미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뭔가 서양 이론 책을 보고 이해를 한 건가, 스스로가 깨달은 건가. 자연과학적인 사고인 것 같기도 네, 해요. 이게 있어야... 그렇죠. 이거 되게 자연과학적인 사고고, 예. 또 회화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고. 예, 그렇네요. 야, 그래서 이 색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할 수 있고요. 모양마다 이제 자태가 있다는 거는 그 뒤에 이제 또 미인의 비유가 쫙 나오면서 예.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예. 나중에 제가 쓰는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다른 기회의 어떤 강연을 여기서는 그러면은 또 한없이 나가고요. 예. 일단 오늘은 또 요 까마귀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뭐 이야기를 계속 이제 좀 나누는 걸로 할게요. 예, 그 색과 빛에 대한 거는 진짜 뭐 그 디자인이나 그 영상이나 뭐 이런 쪽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미술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네. 금방 까먹는지 네. 저도 미술 시간에 배운 기억이 어렴풋이도 났습니다. 빛과 뭐 빛의 삼원색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또 검음을 갖다가 새롭게, 그래서 현자라고 하는 건 검을 현자는 예. 그윽한 어둠이라 해가지고 우주의 깊이 이런 걸 이제 현묘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검을 흙과 이제 현은 좀 다르기는 해요. 저 오칠이라고 할 때도 저게 왜 우리가 칠흑 같은 밤 들어보셨죠? 칠흑. 예. 그 칠흑이 칠이 오칠할 칠자예요. 그러니까 칠흑이 오칠한 것과 같은 검은 밤. 그게 칠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윽한 검음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춰볼 수 있다는 되게 역설적인 칠흑이 그 얘기였군요. 그런 발견을 한다는 게 이제 연암이 이 현대성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이런 발언을 중세기에 어떤 그런 이제 사람에게도 발견하지 못한 예. 연암만의 글에 있는 새로운 인식 어떤 세계가 되겠습니다. 역시 좀 인문학이나 뭐 다른 과학을 하신 분들도 뭔가 이제 태도가 다르고 뭐 그까지 가면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면 뭐 알 수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저는 그래서 연암의 이런 현대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할 수 있는 게 연암은 어떤 그런 새로운 발견을 어떤 뭐
기존의 지식이나 과거의 무엇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앞에서 발견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훗날에는 오히려 진짜 고전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의 눈길을 돌릴 때 연합만은 내 눈앞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최고의 진실의 공간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욕으로 보자면 이욕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과거를 따라갈 때 당대 유행하는 소품문을 시대 정신으로 보고서 그거를 갖다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시선이나 집요함은 연암이나 이욕이 좀 닮은 데가 있고, 예. 이제 지난번에 김 선생님도 말했듯이 이욕은 스스로 내면으로 이렇게 좀 끌어들였다면은 연암은 좀 밖으로 이렇게 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그런 쪽에서 사유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연암. 근데 연암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현실을 향해 열려 있다 그랬죠. 예.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검은색으로만 고정할까? 그리고 왜 온갖 하나로 가득까? 세상의 색을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앞 시간에 얘기한 다양성이니 차이니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연암을 제대로 배운다는 거는 현실에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연결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을 보는 틀, 창. 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그게 많이 하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은 창,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암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이제 이 프레임으로. 예. 그러니까 까맣지 않은 거는 그러면 어떤 색이 되는 거죠? 까맣지 않은 색은 무슨 색? 앞에 써 있잖아요. 아, 예? 까맣지 않은 색은 그러면 위험한 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돼요. 연암은 프레임 너머를 보려고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요새는 저 프레임이란 말을 우리 프레임으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정치에서 많이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늘 그렇게 정치는 어떤 진리나 이런 것과는 관심 없이 권력을 얻기 위한 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프레임 네. 전환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네. 말 요새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좀 더 정치 가운데서도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 프레임에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네. 프레임을 넘어서는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된다. 프레임 밖에서 우리는 봐야죠. 아니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어떤 힘이 센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프레임 쪽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은 많이 노출될수록 그것에 끌려가요. 예.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예. 무엇이 옳은가를 볼 수 있는 그 프레임 너머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조지 레이포크가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글을 쓴 사람인데 예.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김 예전에 선생님한테 한 권 샀었습니다. 김 선생님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거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뭐 이런 얘기를 아니요, 하고.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아니, 코끼리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네. 얘기였구나.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 단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이제 어떤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좀 예. 멋있는 프레임을 말에서. 재구성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네, 맞아요.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되려면 새로운 언어를 쓰라고 하는데 예. 다르게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해요. 자, 신부님 혹시 그 담배 피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담배 피는 중에 혹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담배 예, 아니요. 피는 안 된다 그러겠죠.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담배 피는 중에 담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담배 피는 중에도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 아니요 할 때 딱 안 떠오르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근데 아니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제가 생각한 거 지금 그냥 다르게 지금 접근하시는데요. 예. 그럼 거꾸로 예. 신부님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하는 건 괜찮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죠. 담배 피우는 중에도 내가 기도를 질문을 그치지 반대로 할 걸 않겠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죠.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면 안 될까요?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면은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담배 기도는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담배 필 때라도 기도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네요. 결국 그러면- 담배를 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담배를 제가 피면 뭐 안 돼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예, 거기서 생각이 많이 오가셨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현상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네요. 현상은 똑같은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은 완전히 꼭 반대로 나와요. 오. 기도하는 중에 담배 핀다. 그러면 그건 안 돼. 근데 담배 피는 중에 기도하면 그건 될 것도 같아요. 그 신앙이 더 깊은 사람 같네요. 담배 피는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종교적인 걸 개입시키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의 어떤 그런 방식이 달라지면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답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사실은 왜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제 뒤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프레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의 태도를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건데, 예.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이제 문제로 이렇게 또 다시 적용을 한다면은 예.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문제? 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죠? 예. 또 뭔가 바라던 게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하죠. 예. 그러나 이 말에 따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은 어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행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 갔나요? 그 좀 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예.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빅터 프랭클이 누구냐면은 예. 그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이게 있다가 이제 간신히 살아난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가족 다 죽임당하고요. 재산 다 뺏겨요. 유대인.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데 이제 이 사람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요. 어느 날 배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 예. 이날따라 되게 낯설더래요. 이 줄이. 그래서 이렇게 슬쩍 그냥 다른 줄에 딱 섰대요. 근데 이 줄에 갔던 사람이 전부 가스실에 들어가 죽었어요. 그 순간의 선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지만 뭐라고요?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가 뭐라고요? 삶에 대한 태도는 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단의 상황이라도 그거를 대하는 그 태도는 나의 결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예. 왜 장구경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아 그래요? 내가 봤을 땐 되게 부러운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예.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속생각이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에게는 참 부러운 요소였는데 장구경은 뭐 내가 모르는 어떤 요소로 이제 그때 이렇게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예. 또 외모로 본다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렇죠. 외모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행불행이라는 게 뭘까 한 인간이.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고 와 행복해라고 말해도 내가 불행하면 어떤 거예요? 그 불행한 거잖아요. 예. 남들이 나보고 막 이렇게 막 넌 너 왜 정도면 뭐 충분하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아유 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래? 너 왜 그래? 막 뭐라고 비웃어도 제 스스로가 안에서 기쁘면 뭐예요? 그거는 예. 그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뭐라고요? 살아서 되겠나? 그렇게 살아도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자꾸 내가 그게 예. 좌우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태도를 사실은 결정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상황이나 현실은 내가 선택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꿀 때 사실은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선배 기억이 나는 게 예. 연애를 하시더니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외적인 조건은 바뀐 게 없지만 예. 사랑을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떤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뀐 거죠. 예. 그 노래 가운데 이게 저기 있잖아요. 왜? 님이라는 글자에 뭐죠? 점 하나만 찍으면 그다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남이 되는 거죠. 도로 남이 됩니다. 예. 그 님과 남은 점 하나 찍는 건데요. 예. 이거 사실 태도의 차이예요. 그래, 님이 남이 되는 게 건 나니까. 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바뀌면은 예. 금방 도로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불행이라는 것도 외적인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면은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예.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추는 게 그게 저는 이제 인문학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예, 저희가 항상 저희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인문학을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가 하는 일의 효용이 뭐냐고 했을 때 가끔 마음이 턱턱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인문학의 또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자 뭐 그런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럼요. 말똥구리는 자기 말똥 굴리는 게 좋으면 그걸 하지 굳이 여유주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여유주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지금 이 사회에서 자꾸 이 사회가 뭔가 한 가지로 자꾸 틀을 만들려고 해요. 그 욕망. 예, 그게 이제 저는 집단 무의식의 욕망이라고 보는데 그 욕망을 좀 따라가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위 프레임은 뭘 묻는다고요? 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은 how를 못해요. 어떻게 왜를 물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걸 들면 우리는 얼마나 이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죠? 편한가, 쉬운가를 따지잖아요. 예. 그거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힘든 일이어도 그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되게 쉬운 일을 하면서도 되게 불행하고 권태롭거든요. 예, 근데 어떨 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대도 내가 희열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쉬운 일을 하면서 권태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맞지 않은데 그건 되게 되게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래도 네. 뭔가 고민이 많은 일이어도 네. 어떤 일들은 또 재밌고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30대 초 중반까지는 좀 돈이 장땡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네. 익숙해 왔으니까. 근데 점점 어느 순간 또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번 계속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계속 의식화돼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그 개념은 그러니까 인간은 아름다움을 탐하는 건 본능인 건데 예.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나 조건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나의 획일적인 틀과 욕망을 만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욕망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예. 각각의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그것을 좀 더 행복이 좀 더 이렇게 널리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함의 시선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자꾸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 차별받아서 보이지 않는 소외된 것, 낮은 것에 편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지해주고 같이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그런 공동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타블로라는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남들이 시간 낭비라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즐거울 수 있는 일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내일 방영될 드라마를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작은 일들도
그 내일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설레임이 된다면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바뀐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되게 하찮고 뭐 이상한 거고 막 그 특별할 게 없는 거고 이렇게 치부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진짜 그런 일이 되는데 아까 타블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내일을 오늘 막 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또 죽고 싶기도 할 테지만 내일 나올 그 드라마가 너무 기대돼서 하루 더 살아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드라마가 또 생명을 구한 그런 그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게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생각을 넓혀간다면 행복이라는 걸 너무 거창한 데서 찾지 말고 소소하고 일상적인 데서 뭐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확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그런 행복을 이렇게 또 찾아가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좀 사실 소확행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비판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막 자꾸 내가 크게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작은 거에 날 가두고 뭐 이렇게 길게 그 인생을 자꾸 낭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것에 삶의 본질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는 것에 진짜 오히려 어떤 삶의 그런 본질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소확행의 의미를 그게 어떤 단순히 소비적인 것으로 가면은 저는 좀 더 비판적으로 보지만 작은 데서 어떤 그런 행복을 발견하는 그 시선은 오히려 되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어떤 큰 것만 쫓으려고 하기보다. 저는 또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런 마인드 저분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좀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다. 뭘 하든 그래야 다른 기회도 있고 누군가 그 시점에서 저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그 배운 내용이 아까 그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내가 하찮은 일, 뭐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 왜 이렇게 소소한 일을 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일이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비록 그것이 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떨어지면은 그건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이니까 묵묵히 하는 태도가 오히려 이제 스스로에게도 더 중요하고 더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것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큰 뭐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다 깨달았다기보다는 아니 그 연암 선생이 까마귀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까지 갔군요. 프레임까지 가게 된 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더 좋은 얘기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계속 아까 3강을 끝내고 혼이 좀 났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상문화원 유튜브가 좀 많이 발전하면 박수밀 선생님이 책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것들도 다시 또 유튜브에서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에서 4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